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마을 촌장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참 심심한 하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껌딱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3%라니요. 예, 그럼요. 0.03%가 뭐예요? 0.01%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3포인트. 0.03포인트. 포인트? 네네. 저는 퍼센트 기준으로. 0.3포인트. 야, 못 보던 지수가 나오네요. 대단하네요. 네. 이런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신기하네. 그러게요. 좀 아래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네. 좀 큰 변동성이 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나요? 요즘에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네. 좀 심한 편이죠. 그렇죠. 네. 예, 오늘 개인들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3,500억, 1,700억씩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300억, 1,00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2,2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도 네. 했습니다. 예.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건설업종이었거든요. 네네. 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네, 출마 선언을 했고요. 선언을 하면서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네, 기존 현 정부의 이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약을 내는 후보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제 건설업종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중소형주들. 네. 네, 특히 중소형주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이죠. 네, 일성건설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15% 상승을 했고요. 뭐 신세계건설, DL, ENC,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큰 기업들도 한 6%,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대망의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오딘이 출시를 했잖아요. 아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에요. 그렇죠. 5조 원 정도 되는데 24% 넘게 상승을 1조가 움직인 했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지. 네. 네. 오늘 코스닥 기업 중에 상위권인데 그게 하루에 20% 올랐다는 건 대단하게 크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오 기준으로 구글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지금 저기 네. 자료 화면에 잠깐 떴던 건가요? 네. 제일 위에 게 오딘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오딘 이용 자격증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 하루 만에 신규 서버 4개를 추가했다고 하고요. 네. 출시 3일째인 오늘은 신규 서버 5개를 새로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바일 게임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김재영 대표 작품이라고 하고요. 오딘의 개발사는 이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인데 2018년에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가 각각 50억씩 지분 투자를 해서 7% 지분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그 이후에도 지분을 계속 늘렸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오딘의 퍼블리셔도 맡았고요. 그래서 오딘의 인기는 대단하지만 이 카카오의 이 개발자 발굴 능력, 그 초기에 투자를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안목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기 그 미래전설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투자 회사로 변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괜찮지. 개발자들을 계속 개발해내거나 거기 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 회사들의 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뭐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결국 그 매출 순위에서 저기를 이겼기 때문에 아닙니까? 저 어디 NC? 그렇죠. 예. 네, NC를 제치고 순위는 되셨죠 일단.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YP 소식인데요. JYP의 박진영 대표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협력하기 위해서 지분을 2.5%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자료화면. 네. 그쪽으로 네. 넘겼다는 거지. 팔기만 했는 네, 건가요? 두나무한테 지분을 2.5% 넘긴 넘겼고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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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넘겼냐? 그러니까 NFT라고 불리는 대체불가 토큰, 이 연계해서 디지털 굿즈를 제작하는 등의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뭔가 신규 사업을 하려는 거고요. 이베스트 증권에 따르면 성장 모멘텀이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고 하이브나 SM에 이어서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네. 46,000원에서 53,000원으로 높였는데요. 오늘은 1.6%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대주주의 매각 소식이 안 좋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얘네들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이고 컨텐츠를 발행하니까 뭔가 발행자잖아요. 네. 근거 있는 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대가를 받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예를 들어 돈을 준다. 아 싫어. 쌀을 줘. 음, 돈을 준다는데 또 아 싫어. 나 딴 거 줘. 뭐 이러면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파악한 거는 같아요. 이게 이제 저게 이제 그 무슨 약자입니까? 넌 펀저블 토큰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저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거긴 하지. 네. 그러니까 협력이 불가한 건 아니다 분명히. 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디지털 음원을 NFT 마켓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콘텐츠 제작사인 엔터아트의 소속 가수인 하연. 네, 이분의 이제 이분의 음원이 뮤직비디오와 함께 NFT 마켓인 민터블에서 발매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는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NFT 플랫폼에서 음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복제가 불가능한 자신만의 디지털 음원을 뭐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구매를 안 할 것이고요. 특히 팬층들은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제 유명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NFT를 활용하는 시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활용 사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원본을 소장하는 그 행위가 미술 시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대량 복제나 이제 소비 위주의 시장이라서 NFT가 대중화되기에는 좀 의문이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돈을 안 내고도 사실 뭐 유튜브 프리미엄만 있으면 뭐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팬층이라면 가능은 하지만 정말 대중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네. 예전에 어디야 저기 제일 유명한 BTS 같은 데가 뭐 음반을 수백 장씩 산다는 둥 누가 했을 때 CD를 그렇게 산다는 둥 했을 때 네. CD 플레이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넌 펀저블 이거 토큰을 샀을 때 뭐냐면 팬 사인회를 갈 수 있는 거를 이거를 산 사람한테 준다. 뭐 음원이 너 얼마나 더 대단해서 예를 들어 다른 거는 뭐 256K인데 얘는 512K야. 이래가지고 뭐 음질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더 좋아. 뭐 전 이걸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스트리머들이 그 서비스는 제공해 줄 것 같고 높은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결국 뭐냐면 구스 판매나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하이브가 된 것은 구스 판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죠? 그 남자친구 누구야? 그 하이브에 들어간 남자친구 외국 남자친구. 아, 저스틴 비버. 네, 저스틴 비버. 예, 저스틴 비버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거 못 팔거든요. 구스나 이런 거 못 했는데 우리가 파니까 사실 하이브의 지붕 안에 들어온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구스를 팔아줄 거니까 우리가 네. 그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구스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는 이펙스라는 네.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엄청 히트치고 있는 그룹이죠. 네, 올해 신인상 유력이죠. 네. 네, 근데 이 이펙스라는 그룹의 팬 사인을 가려니까 얘네가 발행한 앨범을 몇 장을 사줄 거냐에 따라 틀리는 거야. 뭐 한 30장을 살 거냐, 50장을 살 거냐, 그래서 팬 사인의 입장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마케팅이 아예 그냥 자리 잡았네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넌펀저블 이걸 사는 사람한테 팬 사인회나 이런 거를 주겠지. 그러면 사실은 돈은 덜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물건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 CD가 뭔지 압니까? CD가 화보집이야. CD 한 장 달랑 주는 게 아니고 네. CD 안에 온갖 화보집이 있어서 그 팬심을 저격하거나 팬심을 충족시켜주는 그 제작물이 된 거예요. 굿즈가 된 거예요. 브로마이드나 뭐 이런 것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장사를 하더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NFT 시장에서 그런 디지털 앨범들이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네, 화면 보시면은 실제 판매로 올라왔던 건데 저게 0.1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참
본인도 조금 늙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이런 새롭게 변하는 그러네요. 세상에서 그런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자들 정신 차려야 돼. 아, 그러게요. 이런 세상이 오니까 물론 이제 가치 투자자가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거에 대한 눈을 떠놓고 얘네들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수준으로. 그때 보면 되니까 이것도 시장이 있다라는 이해는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보험 업종도 괜찮은데요. 오늘 뭐 업종 상승률 2위가 보험이었습니다. 1.45% 상승했는데 뭐 DB 손해보험이 4.6%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다른 뭐 현대해상 3%, 삼성화재 2.5% 점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약간 청기 누설된 것 같아. 음. 약간 누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 청기 누설됐어.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는데. 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네.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네, 삼성생명 소식인데요. 디지털 GA는 이제 보험 대리점이죠. 요걸 설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빅테크가 지금 요즘 보험업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카카오가 기존 보험사들의 상품 제조와 판매 채널을 이런 분리하는 이런 추세도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이미 자사형 GA, 그러니까 자회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GA를 삼성생명 금융서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10여 가지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지털 GA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아직 사업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작년에 카카오페이가 삼성화재한테 제휴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종속되는 게 싫어서 좀 거절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보험 플랫폼을 갖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점점 이제 자사의 GA를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이코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갑자기 그 점유율 상위권으로 올라왔죠. 네. 물론 그 버크셔의 그 회사입니다. 가이코. 그리고 뭐 운용을 잘하니까 뭐 싸게 팔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테슬라의 보험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네, 운전자 분석 다 해가지고 운전 살살 하는 사람한테는 좀 싸게 받고 세게 네. 하는 사람한테 비싸게 받으면 되니까 네. 그 분석을 다 했죠. 그거는 완전히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건데 기존의 생명보험사들이 이거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카카오 분명히 보험할 거거든요. 저 막강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가장 하기 쉬운 사업 중에 하나가 보험 사업이에요. 네. 뭐 그 송보든 생보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환경을 먼저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리 삼성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도 뭐 테슬라 비슷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카카오도 그 뭐라고 하죠? 그 내비게이션 네.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할수 티맵처럼.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건 안 돼. 이 운전자를 좀 찍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을 거기까지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걸 보고 난폭 운전인지 아닌지까지를 카카오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그걸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오케이만 해주면 사용자가. 그렇죠. 네. 티맵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보험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네. 그 운전자의 점수화를 시켜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카카오는 직접 보험업을 진출을 하니까 더더욱 이렇게 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래요.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드디어 출연하는데 가장 유력한 빅브라더가 출연할 수 있는 것이 보험업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보험업이 너무 싸죠. 너무 싸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오늘 올랐어. 이거 오른 거는 뭐 봐주죠.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액면가 미만도 있어. 네, 액면가 미만도 있죠. 액면가 미만이 있다니까요. 수익이 나는데 10년 연속 수익인데 액면가 미만이야. 말이 됩니까? 이해하기 힘들죠. 네, 이해하기 네, 힘듭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 못한 것들도 있죠.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죠. 네. 제대로 코로나 이전 상황들로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업종.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건 올라왔는데 그 이전 주가가 못 갔어. 네. 대단합니다. 네. 빨리 재평가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코미팜이라는 회사가 악성 뇌종양 치료제 코미눅스라는 걸 만드는데요. FDA 희귀의약품에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호. 네,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7년간 독점권을 인정을 받고요. 한국 회사가. 네. 그리고 그리고 개발비 세액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품목 허가 신청을 하면 수술 면제 혜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진원생명과학 소식도 있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을 북마케도니아에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요거 뭐 희귀약품, 악성 뇌종양 치료제 이런 거는 환자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주들도 기뻐하겠지만, 네. 요거 기다리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간절하죠, 환자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이제 쾌거라고 할 수 있는 FDA 승인을 받은 정도면. 네, 그렇죠. 네. 뭐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희귀약품 지정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 텐데 빨리 지정이 돼서 좀 환자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2.4%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고요. 4월 달에는 2.3% 올랐고요. 5월 달에는 2.6% 올랐는데 3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10.4% 올랐고요. 공업 제품이 2.7%, 서비스 1.6%, 그리고 뭐 주택 지수도 보면은 전세가 1.9%, 월세 0.8%. 예, 세부적으로는 달걀 55%, 마늘 48%, 고춧가루 35% 이렇게 농축수산물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네, 통계청 통계 심의관에 따르면요, 개인 서비스,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농축수산물 상승세는 다소 둔화하고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2분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식료품 중에서 지금 단가 올리고 있는 회사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념류 쪽이 좀 많이 올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네, 단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렇죠. 이미 올린 데도 있고 올렸지만 더 올리는 데도 있고 네. 옛날부터 못 올리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반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땐 4, 4분기쯤 되면 원재료가는 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벌써 네. 조짐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면 올려놓은 가격에서 원가 떨어지면 마진이 커진다는 얘기니까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리면요. 1월 달에는 좀 두부, 콩나물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2월 달에는 즉석밥, 3월 달엔 햄버거, 4월엔 맥주, 5월엔 막걸리, 6월엔 냉장면 이런 가격 상승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7월에는 참치캔과 초콜릿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네. 네, 8월에는 과자가 오를 것이라고 하고요. 네. 네, 저한테는 좀 비보네요. 과자 좋아하는데. 근데 한국 과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한국 과자요? 네. 아, 나 지금 무슨 포테이토 뭐 이런 거 있잖아. 뻥빵한 거. 네. 그거 뜯어보고 너무 놀래. 그래요? 한 줌밖에 안 돼. 아, 조금밖에 없어서 어. 논란이 되긴 했죠. 그거 한 줌으로 세게 입에 한꺼번에 털어놓으면 두세 번이면 끝나. 아니, 내가 프링글스 보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래요? 프링글스는 꽉 차 있잖아요. 아, 그렇죠. 꽉 차 있는데 우리나라 그건 맛은 있어 얇아가지고 바삭바삭하니. 근데 한 줌밖에 안 돼.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질소로 꽉 차 있죠. 그것도 어디서 충격받냐면 요즘에 뭐 세계 과자점 같은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은 좀 굉장히 한국 과자가 가성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아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 아니고 우린 가치 투자자니까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 배신감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먹고 있었을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과자 저는 잘 안 사 먹어요. 아, 그래요? 뼛속까지 가치 투자자. 저는 한 개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성향이 있어서 네. 제가 먹던 그 과자랑 맥주 한 잔 이렇게 같이 영화 보면서 하면 진짜 꿀맛입니다. 그 과자 단가 올라가나요? 지금 1,600원인데요. 안 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조업체 잘 봐야 되겠네. 그 다른 사람도 많이 좋아한다면. 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이제 먹거리는 가격 민감도가 높아서 최대한 인상을 지금까지도 억제해왔는데 최근에 원재료비 상승, 최저임금, 고정비 인상 등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130개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업 그 디지털세 관련된 합의를 했다라는 네.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OECD와 그다음 G20가 구성한 포괄적 이행 체계 IF라고 불리는데요. 이 협의체는 온라인 총회를 열어서 최근 합의를 했습니다. IF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저세율 국가에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한 협의체고요. 합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세, 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매출액 27조 원 이상, 그리고 이익률이 10% 이상 이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고요. 이 초과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을 합니다. 네. 통상 이익률 10% 이상의 초과이익은 20, 30%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게 부과를 할 경우에는 그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나머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저거는 미국이 싫어하지 않겠네. 그렇죠. 미국이 주도하겠네. 네. 저 정도면. 네.
그리고 이제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디지털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 초기에는 이 빅테크 업체로부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있을 건데 거의 다. 추가로 세금 낼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뭐 우리는 다 딱 정해져 있네. 27조 이상 영업이익 10% 이상이면 딱 그 기업들이네. 네. 우리가 떠오른 바로 그 기업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확진자 소식인데요. 안타깝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826명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안타깝습니다. 3차 유행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7월부터 좀 해결되려나 했는데 지금 전 세계 난립니다. 영국도 거의 3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네, 뭐 일주일 일단 거리두기 완화가 연장이 됐는데 네. 또 연장되겠는데요? 이게 되면? 이게 델타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 주셔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주사를 많이 맞으면은 걸리긴 하나 괜찮다. 치명적이지 않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약간 심한 독감 정도로 수준이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정책을 좀 펴주셔야 우리 자영업자들 좀 생존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상태면. 네. 실제로 뭐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7월 1일부터 좀 영업 시간 확대될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인력을 더 고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출을 이미 한 분들도 네. 많이 계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타격이 안 그래도 컸었는데 더 커지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로 인해서 일단 현재까지 있었던 게 유지된다. 일종의 반 락다운 사안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다면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죽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우리가 화학 같은 경우 중국에서 1000만 톤의 증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정유단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단으로만 내려가도 글로벌 수요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수요가 안 줄게 되면 계속 쇼티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주가가 떨어진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것도 투자자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은 금요일이죠. 네. 여러분들 주말 아주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